안녕하세요. 우리 스님들 잘 지내셨죠? 요즘 어떠세요? 네, 신학기 시작을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된 그런 어떤 시간이 되었는데요. 우리 스님들 고민이 혹시 있으신가요? 또 갈등이 있지는 않으신죠? 많이 힘들지는 않은지. 우리 새로 23년도에 만나는 우리 반의 아이들, 그리고 학부모들, 그리고 또 동료 교사들, 새로운 조직 인적 구성이 되면서 또 많이 힘들지는 않는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힘들 때 우리 선생님들 어떻게 극복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얼마 전에 우리 뉴스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고민이 있거나 갈등이 있거나 또는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어딘가에 상담을 하고 싶은데 어디다 상담을 해야 되는지 또 나의 이런 어떤 고충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이 3월 달이죠. 얼마 안 됐습니다. 네, 남편이 우리가 국민 동의 청원이라는 국회에 청원을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운명을 달리한 극단적 선택을 한 그런 어떤 사건이 있었죠. 교사들 따돌림으로 아내가 죽었다고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계룡시 국공립 어린이집의 이 교사가 2월 28일 날 저녁을 먹은 후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이고 많은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이 남편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또 우리 교사들의 따돌림으로 인해서 내 아내가 결국은 극단적 선택을 했다라고 해서 1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운명을 달리한 고인은 국공립 어린이집의 주임교사로 근무를 하면서 작년에 한국 어린이집 총연합회 표창도 받고 또 어린이집 평가를 받았는데 만점 수준의 아주 우수한 그런 어떤 평가도 받았던 그런 어린이집에 근무를 했던 주임교사입니다. 주임교사를 하고 나서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이제 하지 못하겠다고 원장님한테 건의를 했는데 원장님이 주임을 할 사람이 없으니 계속 해달라라고 연임을 지시했다라고 하죠. 남편인 아내가 극단적 선택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 라고 주장을 했죠. 이 남편인 중령으로 근무를 한 군인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 내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데 추론해 본 결과 1년여 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내가 따돌림을 당했고 이간질 그리고 험담 사실상 교사와 동료 교사 간에 왕따 수준의 대우를 받았다.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고충을 호소했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울증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주장을 하게 됐습니다. 이 고인인 사회서비스원에 고충 상담을 한 기록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계룡시에 근무하고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사회서비스원에서 위탁을 받은 그런 어린이집이었죠. 그래서 정신과 치료도 받았고, 그래서 고충 상담을 했던 기록, 그 다음에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진단서 이런 것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교사가 상담 기록에 의하면 직장 내 따돌림으로 인해서 소외감을 느꼈다라고 상담을 했고요. 또 정신과의 어떤 진술서의 진단서에 의하면 직장 내 스트레스로 인해서 불면증이 오고 불안하고 또 위협감도 떨어지고 그래서 다양한 증상으로 병원을 내원을 했고 진료를 받은 환자다라고 우리 진단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한 이 교사의 어떤 사례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진상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장에 있는 많은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을 하지만 이렇게 가끔 이렇게 뉴스에 접하는 소식을 듣게 되면 굉장히 속상하고 안타깝습니다. 이 어린이집의 교사들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라고 황당해 했던 그런 어떤 내용의 뉴스도 올라와 있었는데요. 정확한 거는 이제 진상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이런 사례를 접하면서
전국에 있는 시도나 시군구에서는 보육교직원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고충 처리 창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공지를 했고요. 우리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이렇게 교육기관에, 저희 교육기관에도 보냈습니다. 고충 처리 전담기구라고 해서 저는 포스터를 이렇게 해서 인쇄를 해서 강의실 뒤에다가 붙여놨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행복한 일만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살아가면서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게 되고요. 우리가 직무와 관련돼서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복지와 관련돼서 처우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우리가 갈등을 하게 되고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민을 들어주고 함께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할 때 내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어디다 해야 될 때가 없어요. 그렇죠? 또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힘들어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동료 교사와 얘기하고 싶은데 내가 정말 이렇게 좀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거나 또는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일들을 스스로 내가 조절할 수 없을 때 내가 회복 탄력성이 떨어질 때 이런 경험이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울해지고 무력해지고 그러면서 결국 우리가 신체적으로 약해지는 그런 어떤 경험을 하게 될 때 우리 선생님들은 과연 어떻게 하는지 우리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시도 시군구에서 운영하는 육아 종합지원센터에서는 상담 전문 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티움이라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티움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교사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든가 갈등이라든가 힘듦, 이거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또 이야기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상담을 받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상담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상담을 할 때 심리 검사도 하게 되고 또 적성 또 검사, 성격 검사도 하게 되고요. 또 업무 관련 또 상담도 합니다. 또 우리가 감정 노동을 우리가 감정 노동자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감정을 숨겨야 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감정 노동을 할 때 우리가 예방을 하거나 또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아동학대 예방이라든가 또 학부모와 관계에서 어려움이라든가 갈등 또 원아들 관계에서 어려움이라든가 갈등 또는 동료라든가 또 우리가 상사의 어떤 관계 속에서 놓여 있는 그런 갈등, 어려움 이런 것들을 모두 우리가 상담이 되어집니다. 그 외에 개인 사적인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상담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딱히 정신과에 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갈등이나 어려움이라든가 고민이 정신과까지 가서 상담을 받아 안아도 되는 어떤 가벼운 정도의 어떤 그 내용이라면 이렇게 우리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상담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보육교직원의 이런 상담은 왜 필요할까요? 우리 어린이집의 선생님들은 네, 우리 아이들하고도 마찬가지 학부모, 그다음에 동료 교사 또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를 또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의 감정을 숨기고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나의 감정을 과도하게 소모하는 그래서 에너지가 뚝뚝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번아웃이 되는 그런 상황도 놓여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우리가 돌보다 보면 정작 나의 감정을 돌볼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상담이 아니라 치료가 아니라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아주 작은 일이라도 누군가와 내가 상담이 필요할 때는 이럴 때 우리가 티움을 이용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용하느냐 하면요. 우리가 전국에 지금 시도 또 시군구에 우리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 육아종합센터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상시 운영이 되어지고요.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홈페이지 상담을 하게 되기도 하고 또는 전화 상담도 가능하고요. 또 개별 상담도 가능하고 또는 집단 상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이렇게 개별 상담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홈페이지를 접속을 해서 회원 가입한 다음에 상담을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담을 접수를 하게 되면 그 상담 내용들이 있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전문 요원과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또 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화도 상담 신청을 해서 기본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한 후에 우리가 전화 상담을 하게 되고요. 개별 상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대1 상담을 하게 되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화라든가 방문 상담 이렇게 신청을 해서 상담 동의서를 기록을 하고 작성을 하고 상담 일정을 정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개별 상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우리가 집단 상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 명이 같이 상담을 해야 될 그런 어떤 상황이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티움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이런 티움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상담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모든 이 상담에 대한 개인 정보라든가 상담 내용은 굉장히 엄격하게 비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더 좋은 선생님, 또 선생님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은 선생님들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 나의 어떤 고민, 어려움, 갈등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어려울 때 이렇게 우리가 상담을 통해서 이게 티움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선생님들 아무리 힘들어도 또 어려워도 또 이게 내가 보육교사로서 내가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을 하면 쭉 마이웨이로 생각하고 우리가 그 길을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럴 때 이 티움이라는 프로그램이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밤 11시, 12시에 저한테 막 전화합니다. 예, 그 시간에 저한테 전화를 할 때는 분명히 문제가 있구나. 물론 좋은 일로 전화를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만은 고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이렇게 전화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깝게 지내는 사람과 상담하기 어려울 때는 이렇게 모르는 우리가 상담 전문 상담사와 이렇게 상담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힘든 과정이지만 저는 선생님들 잘할 거라고 믿고 있고요. 또 어려움이 처했을 때 여러분들이 관리하고 극복하는 것도 자신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우리 선생님들 응원하고요. 중요한 거는 건강하고 행복하셔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 건행하세요. 감사합니다.